네, 다섯 번째 사실적 독해 다음 단원인 추론적 독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숨겨진 주제와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도달하게 된 거고요. 개념과 및 방법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하여 글을 능동적으로 읽거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내용을 추론해서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담화 표지라는 것은 문법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배경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용을 추론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내용을 잘 추론해서 글을 읽으면 이 추론적 독해를 잘 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론적 독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적 독해는 글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암시된 내용을 파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해 과정 자체가 추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추론은 독해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고요. 사실적 독해가 글에 명시적으로 딱 보여지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면, 추론적 독해는 그 글에서 생략됐거나 암시된 숨겨져 있는 내용을 밝혀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정보, 맥락의 정보,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 등을 골고루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글쓴이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또 새로운 정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내용이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배경 지식과 함께 글 속에 사용된 지시어, 접속어 등의 담화 표지, 그 다음에 문맥 등을 활용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좀 예시를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앞에 눈을 치웠다.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간밤에 눈이 왔고 뭐 빗자루나 삽 같은 걸로 눈을 치웠을 거고, 뭐 재수가 나쁘면 손으로 치웠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한다라고 하는 등등의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때문에 라고 하는 담화 표지나 문맥들을 활용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의도와 목적을 추론하는 겁니다.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동기, 기대하는 효과 등을 추론을 해내는 건데요.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즐거움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시 방법과 맥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의 맥락과 글에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제시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기억,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표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던 1970년대에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표어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자는 의도와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근데 니은에서는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30년 만에 이런 표어를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재에서도 드러날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해 고령화가 진행되던 2000년대에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번, 3번 한꺼번에 했고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알아냈으면 그러면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나 설득을 목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광고, 정치담화문, 시사평론, 문화작품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숨겨진 주제까지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거는 맥락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잘 동원해야 되겠죠. 자, 제재 봅시다. 2040년 한국이라고 하는 기사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1940년대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한번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고 30년 후를 가정해서 쓴 기사문이니까 그 의도, 목적, 주제를 추론하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글을 읽고 그 다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몇 부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쪽 일단 1에서 5행입니다. 한국 인구가 4천만 명대로 다시 줄어듭니다. 인구는 2012년 6월 5천만 명을 넘어선 뒤 28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라디오 뉴스 문구이죠. 제재 특성상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86쪽 2단 9행에서 3단 3행입니다.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60만에 일궈낸 쾌거였다. 그래서 20, 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0, 50의 클럽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6쪽 3단 7에서 10행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고 굳이 힘들게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기피가 고령화의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40년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87쪽 2단 9행에서 3단 2행입니다. 좀 깁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50을 넘었다. 엊그제 통계청은 한국 중위 연령, 그러니까 전체 연령을 인구를 연령 순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가 52.6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980년 21.8세, 1910년 30.9세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없고 일본과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해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평균 나이를 보여주고 실제 80년대, 2010년대 실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일의 가정을 현실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187쪽 3단 4행에서 6행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회 풍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경로우대 사상까지 사라져버린 그런 대립 상황을 보여주고 가정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188쪽 1단 2에서 12행입니다. 길죠?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반노인을 구호로 내건 새벽 청년당이 등장했다. 이들은 90세 이상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30세 이의 젊은 층의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연금과 노인들의 의료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한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옆단입니다. 젊은이들이 줄다 보니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경제성장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총인구 10명 중 7명인 3,600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700만 명이 줄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보여지는 문제점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옆단
188쪽 3단 8행에서 9행입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들은 누구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얘기하고 있죠. 한국 경제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거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본 내용을 토대로 학습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보면 추론적 독해보다는 사실적 독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보고요. 2번, 3번, 4번이 그러니까 아까 봤던 대로 숨겨진 내용 추론하고 의도와 목적 추론하고 그래서 주제 추론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처음 부분 내용을 그냥 쭉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라디오 뉴스가 이제 중심 내용인데 2012년대 5천만 명을 돌파한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 라디오 뉴스가 과거가 생각나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로 과거가 생각난다는 거. 중간에 중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의 한국 모습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발전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 인구 증가로 교육이나 출퇴근에서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40년대 현재 한국의 모습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4천만 명대로 추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노인과 젊은 세대의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2040년대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 인구정책의 실패한 나라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단 정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인구 5천만을 돌파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40년 인구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실패로 인구는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경제성장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졌으며 그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한국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지금 한 요 블라블라 내용은 앞에 배웠던 사실적 독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추론을 해봅시다. 지금 제시된 부분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김씨가 어렸을 때 고향 부산은 늘 부쩍거렸다. 이맘때면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고속도로는 극심한 격차를 맺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이맘때면 1년에 어느 때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여름 휴가가 한창인 7월 말이나 8월 초겠죠. 왜냐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파가 몰리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이유는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해수욕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문장, 일부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았던 노인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은퇴 연령을 80살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왜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은퇴를 미뤄야 한다고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젊은 세대가 낸 세금으로 노인 세대를 부양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들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부양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따라서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줄이든가 더 일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좀 빠릅니다. 빠르면은 다시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장치인 담화 표지나 그림 도표 등의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그림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림의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노인들로 가득이 차 있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다 경로석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해지고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의도가 굉장히 보이죠. 그리고 노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지쳐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도표 1은 이제 한국 인구 추이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올라가다가 2012년에 5천만에 넘어가서 쭉 떨어지는 그래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특히 이제 이과생들은 알겠지만 도표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중요합니다. 가로축은 이제 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인구수가 설정되어 있고 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도 같이 성장했다가 쇠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경제 성장은 굉장히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도표 2는 생산 가능 인구 변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로축에 Y좌표에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이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영국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은 같이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2020년대 요 2020년대를 기점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표와 그림들과 함께 봐야 될 건 또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표제, 부제, 강조된 문구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제목 자체는 일단 2040년 한국이고, 부제는 총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강조된 문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기사문 다시 보면 알겠지만, 뭐 김씨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12반까지 있었고 학생 수 60명이 넘었다. 2010년도만 해도 총인구가 10명 중 7명이었는데 7명이 3,600만인데 700만이 줄었다. 아까 읽은 내용 있죠.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전체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에 놓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보면 알 수 있죠? 5천만으로 진입했지만 고령화가 시작되고 출산율은 감소한다. 고령화, 그 다음에 출산율, 네, 이렇게 두 개 볼 수 있고, 글쓴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그것들이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40년대 상황을 가정한 이유는 표현 방식에서는 3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대비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매체는 기사문 일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왜? 그것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서 상황을 고려할 때 쓴 의도나 목적은 뭐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진입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쇠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자. 그래서 경고, 그 다음에 대비하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죠. 숨겨진 주제는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출산율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아까 얘기했었죠? 많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